잡곡밥을 아무거나 이것저것 섞어 드시나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전혀 생각 못 하셨죠? 오늘은 제대로 된 찰떡궁합 잡곡밥 조합과 주의사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찾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미, 귀리, 보리, 콩, 수수, 율무 등 여러 가지 곡류를 섞어 지은 밥이 몸에 좋다는 인식은 이제 흔히들 갖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면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곡류를 섞어 드시면 기대했던 것만큼 건강에 이점을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잡곡 특유의 식감과 영양소가 어우러진 찰떡궁합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알고 적절히 섭취해야 비로소 몸에도 좋고 입에도 즐거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또 오해를 풀어보고 특정 잡곡끼리 섞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맛과 영양면에서 뛰어난 궁합을 보이는 베스트 잡곡 콤비네이션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게 잡곡을 섭취하기 위한 조리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1. 잡곡밥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의 함정. 흔히 잡곡밥은 현미나 여러가지 통곡류를 섞어 지은 밥을 뜻합니다. 흰쌀밥에 비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잡곡밥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으로 쓰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 곡류나 막 섞어 먹기. 잡곡밥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보리, 콩, 수수, 율무, 기장, 조 등 온갖 곡류를 한꺼번에 마구 섞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섞다 보면 곡류별 성질이나 영양소 함량 차이에 의해 오히려 영양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곡류는 섬유질이 매우 높고 어떤 곡류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탄수화물 비율이 다른 곡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곡류가 섞인 잡곡밥을 드시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 더부룩함, 소화 불량, 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티뉴트리언트, 영양 흡수 저해 물질 문제. 통곡물에는 피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필수 무기질이나 기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곡류별로 함유된 피트산이나 탄닌, 렉틴 등의 함량이 다를 수 있고 특정 조합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겹쳐서 체내 영양 흡수를 더욱 낮추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곡류를 물에 충분히 불리고 발화 과정을 거치거나 제대로 조리하면 안티뉴트리언트 함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좋다고 들은 잡곡은 전부 라는 식으로 섞어서 먹어버리면 제대로 된 영양상의 이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취향과 맛을 무시한 조합.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꾸준히 먹기 어렵습니다. 잡곡 특유의 향과 식감, 단맛이나 구수함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섞으면 밥맛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맛이 없어서 몇 숟갈 뜨다가 포기하거나 잡곡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결과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잡곡밥은 건강식이라는 생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무조건 잡곡을 많이 섞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 곡류별 특성 이해하기. 그렇다면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바로 곡류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잡곡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미. 흰쌀에서 겉껍질만 벗긴 형태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표면의 겨층 때문에 소화가 어렵고 거친 식감이 특징입니다. 물에 충분하게 불리는 시간을 가져야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사랑해온 대표적인 곡류 중 하나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글루텐 유사 단백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리. 오트밀이 몸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귀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특유의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다른 통곡물에 비해 비교적 부드러우며 미리 불려두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콩류, 검은콩, 강낭콩, 팥, 완두 등 곡류와 함께 섞으면 단백질 함량을 보충해 주어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류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비타민 E,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콩류 고유의 비린 맛이나 질감이 싫으신 분도 있어 적절히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수, 기장, 조등 잡곡, 뽀드득, 거리는 식감과 구수한 맛이 특징입니다. 풍부한 무기질, 철, 인 등과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 보충에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섞으면 밥이 퍼석해지거나 특유의 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조합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퀴노아, 아마란스 등 수입 곡류, 슈퍼푸드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단백질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한 신흥 인기 잡곡입니다. 잡곡밥에 조금씩만 섞어도 영양상 이점이 크고 밥의 식감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곡류에 비해 비싼 편이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잡곡밥,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유. 과도한 섬유질 섭취로 인한 소화 부담.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류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적정량을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소화력이 약하거나 갑자기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등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안티뉴트리언트, 영양 흡수 방해 중첩. 앞서 말씀드린 피트산, 탄닌, 렉틴 등의 성분은 어느 정도 제거 과정을 거쳐야 우리 몸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곡류를 씻어서 물에 잠시만 담근 뒤 밥을 지으면 각 잡곡 속의 안티뉴트리언트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곡류가 섞여 있을 때는 중첩 효과까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곡류별로 다른 조리 시간, 물에 불린 시간 문제, 곡류마다 불려야 하는 시간이나 물 조절, 밥을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달라서 일정하게 섞어 밥을 지을 경우 어떤 곡류는 너무 질고 어떤 곡류는 덜 익어 단단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맛없다는 인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잡곡밥 섭취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편식, 체질에 따른 이상 반응. 특정 곡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특정 잡곡을 먹으면 배변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는 등 각자 체질이 다릅니다. 잡곡밥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강식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4. 잡곡의 찰떡궁합 공개합니다. 건강을 살리는 추천 조합. 그렇다면 어떤 잡곡끼리 섞어 드셔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을까요? 지금부터 최고의 건강 보장과 맛의 궁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 보리, 콩,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완벽 조화. 현미의 탄수화물, 미네랄과 보리의 풍부한 식이섬유, 콩의 단백질이 만나면 균형 잡힌 식사 구성이 완성됩니다. 현미와 보리는 함께 불릴 때는 최소 3-4시간 이상, 콩류는 따로 6시간 이상 불려주시길 권장합니다. 조리 시에는 밥솥에 물을 평소보다 10에서 20% 더 넣어야 퍽퍽하지 않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귀리와 현미, 구수함과 영양의 황금 조합. 부드럽고 고소한 귀리에 식이섬유 많은 현미가 더해지면 포만감과 영양, 식감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귀리는 씻어서 최소 14시간 정도 불립니다. 밥솥에 넣을 때 물 조절을 적절히 해주면 뭉치지 않는 고슬고슬한 밥이 됩니다. 퀴노아, 흰쌀, 콩, 초심자에게 강력히 추천해요. 아직 통곡물의 거친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흰쌀을 주재료로 두고 퀴노아와 콩을 조금씩 첨가해보세요. 퀴노아는 거품, 사포닌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헹궈준 뒤 한두 시간가량 불려서 조리합니다. 콩 역시 따로 불려서 넣으면
흰쌀밥에 익숙한 입맛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잡곡밥이 이 정도라면 괜찮네 라고 느낄 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귀리, 보리, 수수 또는 조는 식감이 풍부한 다이어트용. 세 종류 모두 식이섬유가 높은 편이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집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처음부터 과하게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은 더욱 주의하세요. 물 조절을 여유있게 해주고 각각 충분히 불린 뒤 섞어 지으면 밥알이 탱글탱글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좋은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콩, 팥, 현미, 부종 관리나 단맛이 싫지 않다면 추천. 팥은 이뇨 작용을 도와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과 현미, 팥을 함께 섞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각종 미네랄이 고루 들어간 진정으로 영양 폭탄 밥이 만들어집니다. 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쌉싸름하고 거친 맛이 강해지므로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맛있고 건강한 잡곡밥을 위한 조리 노하우. 불리기, 침지라고 하죠.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곡류를 불리는 시간은 안티뉴트리언트, 영양 흡수 방해 물질을 줄이고 곡류를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돕는 데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현미, 보리, 수수 등 대부분의 통곡물은 최소 서너 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콩류는 6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퀴노아, 아마란스 등도 헹군 뒤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불려주세요. 밥솥에서 곡류별 물의 양을 조금씩 달리 설정. 기본적으로 현미나 보리를 섞는 경우 평소 흰쌀밥 지을 때보다 물을 10에서 20% 이상 더 잡아야 합니다. 콩류가 들어가면 또 콩만큼 물을 더 추가해야 퍽퍽하지 않은 식감이 나옵니다. 첨가되는 곡류가 많을수록 물량이 많아져야 하지만 너무 과하면 질척거릴 수 있으니 서서히 늘려보며 최적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은 다른 용기에 따로 삶은 후 섞는 방법도 고려. 잡곡별로 익는 시간이 다른 경우 한 번에 다 넣고 밥을 짓기보다 각각 익히거나 삶은 후 마지막에 섞어 뜸을 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은 물에 불린 뒤 7-80% 익도록 따로 삶고 쌀보리 등과 합쳐서 밥솥에서 마무리하면 식감과 영양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인가? 일반 전기밥솥인가? 승자는? 압력밥솥은 통곡류를 빠른 시간 안에 부드럽게 익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전기밥솥도 최근에는 잡곡밥 기능을 갖춘 모델이 많아 곡류 특성에 맞춰 자동 조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기기를 쓰더라도 충분한 불리기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잡곡밥 섭취 시 주의사항. 개인 체질과 소화력 고려. 아무리 몸에 좋은 잡곡이라도 소화력 자체가 약하거나 특정 곡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종류의 곡류를 섞기보다는 두세 가지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점차 다른 잡곡을 하나씩 추가해가며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현미밥만 고집하지 않기. 현미의 영양이 흰쌀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식감이 거칠고 체질에 맞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조절이 절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흰쌀과 현미를 1:1 또는 2:1 비율로 섞어가며 천천히 적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장기 보관 시 곰팡이, 해충에 주의. 여러 종류의 잡곡을 한 번에 구입하면 집 안 어딘가에 두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곡류는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곡류 전용 냉장고나 냉동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양 조절. 잡곡밥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마법처럼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이므로 과잉 섭취는 체중 관리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되 과식은 금물입니다. 7. 결론은 잡곡밥. 선택과 집중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잡곡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무작정 여러 곡류를 섞어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곡류마다 고유한 특성과 맛,
영양소 함량이 다르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섞으면 좋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지거나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곡류별 특성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지부터 파악한다. 너무 많은 곡류를 한 번에 섞지 말고 두세 가지 종류부터 시작해본다. 충분히 불리고 조리 과정을 제대로 거쳐 안티뉴트리언트를 줄인다. 맛과 식감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물 조절, 익히는 시간을 조정한다.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입맛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곡류를 점차적으로 추가한다. 특히 처음 잡곡밥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흰쌀에 퀴노아나 귀리를 조금씩 섞는 방법처럼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평소 소화 기능이 좋지 않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과하게 들어있는 잡곡밥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을 어느 정도까지만 섞을지, 불리는 시간이나 양은 어떻게 할지 세심하게 조절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잡곡밥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국 잡곡밥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잡곡이 지닌 풍부한 영양소와 식이섬유 덕분이지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체질과 취향에 맞추어 찰떡궁합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잡곡밥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시도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면서 점차 자신에게 최적화된 잡곡밥 레시피를 완성해 보세요. 잡곡밥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무조건 겁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진정한 효능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니 부디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이 길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관리, 여러분의 선택이 한 끼 한 끼 쌓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하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